여러분, 감기약 유통하고 건물 단열재 팔던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 그거 복제약 만들겠다고 수백억을 쏟아붓는다면 이거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그러게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는 기업 AP 헬스케어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그 여러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계획 뭘까요? 그야말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AP 헬스케어가 1998년에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름만 보면 당연히 뭐 건강 관련 사업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좀 더 복잡하죠. 그렇죠. 딱 보면 일단 이지롱 내보객 같은 의약품 유통 이게 주력이긴 해요. 매출의 거의 절반, 한 48% 정도가 여기서 나오니까요. 네, 그게 기본이고요. 근데 진짜 의외인 건 그 NUCON 시스템인가요? 이 단열재 사업 비중도 거의 4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38% 정도. 맞아요. 그게 또 특이하죠. 심지어 예전에 드래곤 라자 M 이 게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바일 게임 개발도 했었고 뭐 임대 사업까지. 정말 팔방메인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고 해야 할지. 뭐 이런 다각화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한계 이런 거에 좀 부딪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네, 바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게 이제 거대한 승부수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였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 거의 뭐 최강자잖아요. 휴미라.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코드명 AP096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휴미라가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약인데 그 약이랑 효능은 비슷한 복제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오리지널 약 특허 만료되면 그거보다 싸게 공급되긴 하는데 개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총 개발비만 해도 700억 원 규모로 예상하더라고요. 이 막대한 비용을 최대 주주인 에이프로젠하고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거고요. 700억 원이요? 네, 그래서 이걸 마련하려고 2025년 10월에는요. 그때 시가총액의 80%에 달하는 무려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500억. 시총의 80%면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자금을 모은 거군요. 그렇죠. 주당 505원에 신주 9,900만 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게 회사 성장에 필요하긴 한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 가치가 좀 휘적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조달한 자금 중에 110억 원은 예전에 발행했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것도 일종의 빚인데 이걸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쏟아붓는 겁니다. 올인이네요, 거의. 네, 그리고 최대 주주인 에이프로젠도 가만히 있지 않고 250억 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어요. 최대 주주도 돈을 넣었군요. 네, 그래서 이 유상증자 참여로 에이프로젠 지분율이 42%에서 한 46% 정도로 더 높아졌어요. 경영권은 더 안정화될 걸로 보이고요. 뭐랄까, 모 회사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자, 이렇게 정말 큰 돈을 쏟아붓는데 그럼 회사 재정 상태는 이걸 버틸 만한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2025년 3월 기준으로 딱 보면 자산은 약 3,348억 원.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부채 비율이에요. 얼마나 되는데요? 9.86%. 10%가 안 돼요. 와, 10% 미만이면 네. 동종 업계 평균이 한 75% 수준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빚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죠. 재무 구조는 정말 탄탄합니다. 고가는 두둑한데 실제 장사는 크게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은 뛰어난데 수익성이 좀 발목을 잡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9억 6천만 원 흑자예요. 일단 흑자긴 하네요.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무려 280억 원 적자예요. 280억 적자요?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1.48배라는 건 현재 주가 대비 순이익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상태라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럼 한번 정의해보죠. AP 헬스케어의 강점은 일단 세계적인 약의 복제약 개발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
그렇죠. 잠재력은 크죠. 그리고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까울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최대 주주가 든든하게 지원해준다는 거, 이게 강점이겠네요. 마치 튼튼한 배 위에다가 로켓 엔진을 달려고 하는 시도 같아요. 적자, 그리고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시석 우려,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바이오시뮬러 개발 자체가 실패하거나 어쩌죠 성공하더라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 이게 제일 크죠. 목표가 2027년 상업화, 2030년 투자금 회수라고 하던데 이 여정이 순탄할지는 정말 지켜봐야겠네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프로젝트죠. 결국 APS케어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 위에다가 바이오시밀러라는 회사의 운명을 건 뭐랄까 거대한 도박, 이걸 시작한 셈이군요. 그렇죠.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존 사업들이 계속 현금을 잘 벌어주고 이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나 자금 조달 관련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로켓, 과연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는 이미 여러 경쟁자들이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죠. 과연 APS케어는 단순히 복제약을 만드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승리할 만한 자기만의 어떤 비장의 무기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